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생에서 잘 나가고 최고의 것들을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나요? 왜 나는 더 적게 가지고 있지? 같은 생각이 드나요? 이런 생각은 흔한 것이며 마치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독특하고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좋은 점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시작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종종 크기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즐겁게 카드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연달아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쳐다보며 왜 저렇게 이기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걸까? 여기서 불공정 인식은 모두가 같은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거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주변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면 그들은 최고의 카드를 받은 반면 자신은 좋지 않은 카드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성공한 반면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슬프거나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 정원에 꽃을 심고 있는데 이웃집 정원에만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면 왜 내 꽃은 피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모두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카드 게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원의 꽃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과 성장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꽃이 피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성취에 대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꽃 피울 시간도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뛰어다니며 노는 증손자부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삼촌과 사촌까지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 모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모임에서는 모두가 유대감과 추억을 공유하며 특별한 무언가의 일원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중요한 상을 수상하거나 유명한 직장에 취직하는 등 큰 업적을 달성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이미 피어난 정원에 새로운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꽃에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과 정원의 활기를 더하는 모습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 새로운 꽃이 너무 많은 관심을 끌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꽃이 덜 화려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꽃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사람들이 꽃을 보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사회적 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시간과 사건에 따라 사람들 간의 관계가 조정되고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성공하면 시간이 줄어들거나 새로운 사교계에 들어가거나 행동이 달라지는 등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부심과 영감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뒤처지는 것 같거나 그룹의 화합에 도전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나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정원에서 각 꽃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것처럼 가족이나 사회 집단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공에 관계없이 각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모든 실, 모든 색상, 모든 패턴이 전체의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멋진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역동성과 성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정원에 있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새로운 꽃들을 축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룹의 각 구성원을 육성하고 소중히 여기며 모두가 소속감과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한 사람의 성공이 실제로 모두에게 기쁨과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때때로 떠오르는 매우 인간적인 측면이 있는데 바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성공을 겨둔 당사자나 그 변화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 중 한 명이 먼 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자에게는 놀라운 성취이며 온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 즉 이 새로운 삶이 손자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면 어쩌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친구,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그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잊어버리면 어쩌지? 하지만 무용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혼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무용수들이 공유하는 조화와 기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진정한 가치는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의 성취에서 기쁨을 찾고 각각의 성공이 전체 그룹의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부러움과 경쟁의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이를 우리 자신의 열망을 상기시키고 용기와 기쁨으로 우리만의 춤을 계속 추도록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항상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하고 모든 당의 모든 자리를 함께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역학관계, 고립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수반될 수 있는 시기와 경쟁의 감정 등 얽히고 설킨 길을 함께 헤쳐나간 후 우리는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성찰의 순간, 인생의 수많은 계절과 마주했던 기쁨과 도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순간은 항상 위대한 업적이나 대중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웃음, 모닥불 옆에서 나눈 대화, 필요할 때 건네는 포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은 최종 목적지나 전시할 트로피가 아니라 작은 발걸음, 매일의 선택,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의 순간으로 이루어진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이 성취를 마치 자신이 성취처럼 추가하며 삶이 소소한 곳에서 기쁨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을 재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 각자의 기여가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받고 한 사람의 성공이 모두의 승리로 여겨지는 공간을 만듭니다. 배움과 성장의 순간으로 가득한 발견과 대화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